자, 동사의 이제 시제인데요. 보통 시제 그러면은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재형, 과거형의 그 예. 모양. 네, 저 들어온 거 보이는데 선생님 보이는데? 됐어요 그러면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현재형 모양, 과거형 모양이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고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과정이 이 동사의 형태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시제라든가 지금 배우시는 조동사 또 조금 어려우신데 이 시제랑 조동사랑 되게 관련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미래 시제는 안 다루는 이유가 이제 미래 시제는 대부분 조동사와 관련이 있어서 이제 조동사 파트에서 지금 저희가 미래 시제를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이 현재 시제가 꼭 현재 시간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제가 과거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미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 시제가 꼭 과거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현재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미래의 이야기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네,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재형이 반드시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영어 책을 읽으실 때 현재형이라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뒤 문맥을 따져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죠. 그래서 현재 시제는 내가 그 문장을 말하는 순간, 그 순간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시제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순간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 사건,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 이게 우리가 제일 쉬워하는, 제일 재밌어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현재가 과거와 미래의 상태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습관적인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리고 과거에 일어났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제 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거를 설명하거나 이렇게 예를 들어 뭐 백종원이 그 요리를 설명을 할 때도 그냥 현재형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는 지금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우리는 요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현재형으로 어떤 사실을 이야기를 해줄 때는 어떤 뭐 설명이라든가 방법 이런 거를 설명을 해줄 때는 이제 현재형으로 쓴다 이고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영어로 한번 바꿔 볼게요. 우선 물을 끓여라. 네, 이거 오디오 꺼놓고 그냥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물을 끄고, 물을 끄고, 물을 끓이고, 그 다음에 추가해라. 소금이라 후추를 추가해라. 너의 기호에 맞게입니다. 물을 끓여라. 그리고 Boil water. 추가해라. 소금이랑 후추를. Add pepper and 네. spice. 네, 그 다음에 기호에 맞게 해가지고요. 자, 이 문장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Boil water, add salt and pepper to your taste. 네, 네. Boil water, 이거 boil water. 죄송해요. Boil water, add salt and pepper to your tast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형으로 이렇게 쓴다라는 거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가나요? 라고 물어볼 때 네, 신호등까지 쭉 가서 왼쪽으로 도세요. 자, 그러면 이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내가 이걸 말하는 순간 이 사람이 신호등까지 걸어가서 왼쪽으로 도는 상황일까요? 아니죠. 그쵸? 이 사람의 이 행동은 있다 일어난다. 있다. 조금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걸 말할 때 미래형으로 많이 쓰세요. 특히 will. 그래서 뭐 you will go to the street 이렇게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나 어떤 방향이나 방법 등을 그냥 설명을 할 때는 그냥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호등까지 쭉 가는 것도 사실이고 이제 왼쪽으로 도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현재형으로 써줍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영어로 바꿔보면 가라, 쭉 가라. 쭉 가라. 신호등까지 쭉 가라. 그리고 돌아라. 돌아라. 왼쪽으로 돌아라.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로 바꾸면 you go straight 쭉 가는 거. You go straight.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오는 부사예요. 그냥 쭉이라는 뉘앙스가 추가가 된 거여서 여기에서의 오는 안 써도 되십니다. 네, 그냥 써준 거고요. 그래서 you go straight on. 그 다음에 신호등까지니까 목적을 나타내는 to the traffic light. 그러고서 왼쪽으로 돌아라. You turn lef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 할 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you will로 되게 많이 하세요. you will로. 그냥 현재형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이고 지금 이제 각자 자리에서 요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You go straight onto the traffic lights, then you turn left.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는데요. 금은 은보다 무겁다 라는 건 과거에도 그랬겠죠. 그리고 미래에도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은 은보다 무겁다라는 어떤 사실, 과학적 사실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 내가 말하는 이 순간에도 내 눈앞에 금과 은은 없지만 사실인 거고 미래에도 사실인 거고 그래서 현재형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상태도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거나 미래의 상태가 과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를 거쳐서 미래까지 적용이 될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때 현재형으로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은 은보다 무겁다라는 것이 뭐 아침에는 무겁다가 저녁에는 가볍다가 그게 아니라 완전 구조화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그냥 현재형으로 써준다 이고 이거를 이제 영어로 바꿔보면 금은 더 무겁다. 뭐뭐보다 은보다. 이제 무거운 그러면 이제 heavy인데요. heavy의 비교급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은 무겁다 그 은보다. 그래서 gold is heavier than silver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다시 말하면 이 사실 자체가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거쳐서 미래에도 계속 이 상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현재형으로 쓰인다라는 거고 요거 하나가 예를 들어 뒤에 나오는 뭐 습관이라든가 그 사람의 일상생활 규칙화된 일상생활 그런 것들 구조화된 어떤 사실들을 말할 때 이제 현재형을 쓰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스폰지밥이 수학 공부를 합니다. 2 더하기 2는 4다라는 거는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 눈앞에 2 더하기 2는 4다라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진 않지만 이 사실은 과거에도 2 더하기 2는 4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어떤 사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칙, 상태는 다 현재형으로 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2 더하기 2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우리가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 그러면 원풀 원 하잖아요. 이것처럼 2 더하기 2니까 2 플러스 2. 그 다음에 요거 우리가 는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숫자와 이 숫자가 같다라고 해서 이거를 나타내는 어떤 동사를 쓰냐면 equals를 씁니다. 그래서 2 플러스 2 equals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인 거죠. 2 더하기 2는 4다 라고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 요거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뭐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 강아지가 배가 고프대요. 지금 이 강아지가 배가 고픈데 밥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강아지가 배고프다라고 지금 말을 하지만 지금 배고픈 걸 느낀 건가요? 아니면은 그 전부터 배고플 수가 있을까요? 그 전부터 배고플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배고파요 라고 했고 나서 밥을 안 먹으면 그 이후에도 배가 고프겠죠. 그러니까 이 배고픈 이 상태도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거쳐서 미래까지 두루 일어나는 어떤 상태일 때 이제 배고프다라고 할 때 I'm hungry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거예요. 현재형이라는 게 단순히 내 눈앞에 지금 이 순간 내 눈앞에 완전히 있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이 현재라는 것을 이렇게 스쳐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제 현재형을 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미있는 현재형의 법칙이 나오겠죠. 문법이 보통 현재 시제는 습관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걸어서 학교를 간다. 근데 지금 저녁이어서 학교를 가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걸어서 학교 간다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패턴, 구조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이 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현재형으로 표현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들은 간다 학교에.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요? They walk to schoo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들이 걸어서 학교를 가. 그러면 they, they will walk to school? 그게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인 상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they walk to school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의미하는 거는 어제도 걸었고 오늘도 걸었고 내일도 걸을까라는 그 오늘을 이렇게 과거에서부터 오늘을 스쳐서 미래까지 습관적인 상태가 된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현재형으로 써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런던에 가는데 일주일에 3번 가. 라는 거는 이 사람이 패턴입니다. 생활 패턴. 딱 구조화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런던에 가진 않아요. 지금 말하는 이 순간. 그런데 어제 갔어요. 어제는 가는 날이었고, 그리고 오늘 안 가고 내일 가요. 그러면은 어저께 가고 오늘 안 갔지만 내일 간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오늘 이 말을 할 때 나는 런던에 간다라고 할 때 I will go to London 이라고 will go to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미 습관으로 패턴화 됐기 때문에 I go to London about 3 times a week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 사람이 지금 시끄럽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평소에 습관이 시끄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도 지금 현재 하진 않고 아까 좀 전에 했더라도 좀 전에 이 사람 시끄럽게 말했더라도 그냥 이 사람의 습관적인 행동과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말한다 시끄럽게.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He speaks loudly.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현재 시제는 과거에 일어났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표현할 때도 쓰인대요. 이거는 잘 보면 나는 나는 나의 새로운 일을 다음 주에 시작한다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다음 주는 바로 코앞에 있는 거고 바로 미래에 시작 바로 미래에 시작하는데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라는 거는 뜨문뜨문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부터 규칙적으로 패턴화되는 나의 생활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다음 주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다음 주에 시작해서 뭐 며칠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상당한 일정 기간을 쭉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습관화된 거, 패턴, 이 사람의 일상, 구조화된 생활 일정들,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다음 주라고 말을 하더라도 나는 시작한다. 나의 새로운 일을 다음 주에. 우리 영어로 말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시작한다. 나의 새로운 일을 다음 주에. I start my new job next week.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next week라는 이런 다음 주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도 다음 주부터 미래에 꾸준히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형으로 써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진 일이 아니더라도 이 현재를 이렇게 둘러싸서 뭔가 습관적으로 하는 거, 그 패턴화된 거, 구조화된 거, 어, 그런 일들은 이제 현재형으로 써주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사실이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 그 기차는 정각 8시에 떠난다예요. 지금이 8시 15분이에요. 8시 15분. 그런데 8시에 그 기차가 떠났겠죠. 그러면 8시에 떠난 기차를 8시 15분에 얘기할 때 그 기차가 8시 정각에 떠났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기차는 매일 밤 8시에 떠나겠죠. 일정이에요. 스케줄표, 열차 시간표상. 이 7471이라는 이 기차가 자기 맘대로 뭐 한 7시 50분에 떠났다가 55분에 떠났다가 그게 아니라 이 기차는 매일 정각 8시에 떠나는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구조가 딱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차가 지금 8시가 넘어서 떠났더라도 그 기차는 정각 8시에 기차 어디 갔어? 그랬을 때 그 기차는 정각 8시에 떠났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떠난다. 사실을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the train leaves at 8 o'clock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무슨 얘기인 이해되셨어요? 누군가가 8시 15분에 그 기차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 기차가 이미 떠나서 과거 시간에 있을지라도 그 기차에 이미 타임 테이블, 이렇게 딱 짜져 있는 그 시간표상의 그 일정표상의 운행 같은 것들은 현재형으로 다 써줍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 지금이 7시 30분, 이 기차는 8시에 떠나요. 그러면은 8시라는 건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순간의 미래 상황이잖아요. 미래. 지금은 7시 30분, 이 기차는 8시에 떠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8시는 지금으로 봐서는 미래여서 the train will leave라고 할 것 같지만 이 기차가 떠나는 것 자체는 이 기차의 어떤 기차의 어떤 의지로 떠나고 어떤 내가 추측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그냥 정해진 그냥 일정이에요. 일정. 이미 프린트로 인쇄가 돼서 딱 정해진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기차가 지금 기준으로 해서 미래에 떠났고 혹은 과거에 떠났더라도 이런 일정표 같은 걸 이야기할 때는 현재형으로 써줍니다. 네, 그러니까 일정표상의 기차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기차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펭수 펭수를 넣었어야 됐어요. 어, 해가 6시에 뜬다예요. 내일 해가 6시에 뜨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딱 생각이 들기를 the, the, the sun will rise 이렇게 가줄 것 같아요. 해가 뜰 것이다. will을 쓸 것 같아요. 근데 조동사를 조금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명확한 사실은 지금 쓰는 것처럼 현재로 써줍니다. 해가 내일 뜨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내일 해가 6시에 뜨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will을 넣는 순간 해가 6시에 뜰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거, 그냥 확실한 거, 구조화돼서 확실한 거, 해가 아침에 뜨고 밤에 지는 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래든 과거든 현재 형태로 써준다. 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영어로 바꿔보면 해는 뜬다 6시에 내일. 해는 뜬다 6시에 내일. The sun rises at 6 tomorrow.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조동사 현재형 조동사든지 과거형 조동사든지 여기에 조동사를 넣는 순간 해가 내일 뜰 수 있을지도 장담 못하고 6시도 장담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형을 딱 쓰는 순간 얘는 그냥 딱 패턴이 돼버린 거죠. 사실, 사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돈다예요. 이거는 내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을 느끼고 있거나 느낄 때는 돌고 느끼지 않을 때는 안 돌고 인류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돌고 몰랐을 때는 안 돌고 그게 아니라 항상 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았다. 혹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것이다가 아니라 그냥 얘는 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이 사실이 과거에도 일어났고 이거 그대로 미래에도 일어나는 거는 그냥 현재형으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지구는 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구는 움직인다. 이렇게 되니까 지구는 움직인다. 주위를, 태양의 주위를. 이렇게 하니까 영어로 하면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will, would, can, could 이렇게 쓸 수가 없죠. 당연하죠. 그쵸? 여기에 조동사를 쓰는 순간 우주의 법칙이 엉망이 돼서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속담이나 어떤 격언 뭐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내가 그 말을 하지 않더라도 행동은 말보다 크다라는 그 사실은 과거에도 사람들이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미래에도 경험할 거기 때문에 행동은 말보다 크게 말할 것이다. 말했다가 아니라 말한다. 이고요. 자, 그럼 이것도 영어로 바꿔보면 행동은 말한다.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격언, 속담, 뭐 교훈 뭐 이런 것들은 현재형으로 써준다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어떤 나는 지금 학교를 가지 않아. 그렇지만 나는 학교에 걸어서 가라고 할 때, 근데 지금 학교 안 가고 내일 학교를 가니까 I will go to school. I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 막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예전부터 했고 현재를 거쳐서 내일까지도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현재형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형이라는 것은 현재 시간을 걸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거를 말하든 미래를 말하든 현재 시간을 걸쳐서 두루 적용이 되는 구조적 사실, 패턴, 쉽게 말하면 그 열차 시간표, 습관, 어떤 과학 사실, 교훈, 속담 이런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사실을 보고 이것이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적용이 되는 거면 이제 현재형을 쓴다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가장 좋은 예는 그거예요. 학교에 걸어서 간다랑 기차는 8시에 떠난다. 그 두 문장을 딱 기억을 하시고 지금 내가 8시에 떠나는 기차인데 내가 7시 30분이야. 그러면은 8시는 미래니까 더 트레인 will로 써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will이라는 조동사가 미래를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그거라고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미래라는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구조화된 어떤 사실에다가 조동사를 넣는 순간 이제 애매하게 되는 거죠.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렇게 돼서 사실은 조동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시제랑 같이 배우시면 어, 괜찮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명확한 거 미래에도 예측이 되는 거는 무조건 현재형. 거기에서 조금 잘 모르겠는 거는 현재형 조동사. 거기에서 조금 더 모르겠는 건 과거형 조동사를 가지고 내가 강도를 조절하는 거죠. 그 가능성의 강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가능성의 강도. 그리고 그러니까 I swim이라는 문장을 가지고 내가 I swim 그러면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죠. 그렇죠? 내가 어제도 수영을 했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거라는 거. 그런데 I can swim이 되면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수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안 해본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조동사가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I could swim. 그러면 내가 수영을 할 수 있을 거야. 요거잖아요. 할 수 있다와 할 수 있을 거야.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완전 구조화돼서 완전 명확한 사실은 현재형. 그 다음에 현재형 조동사를 써서 살짝 꺾여지고 그 다음에 과거형 조동사를 써서 살짝 더 꺾여지게 된다. 이게 이제 시제에서 시작한 거고 조동사 자체가 미래를 가는 경우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you go to school 이라고 하면 너는 학교 간다잖아요. 이거는 완전 구조화된 거예요. 팩트, 패턴화 딱 된 거죠. You go to school, 너는 학교 간다면 예를 들어 you go to school tomorrow 이렇게 해볼게요. 가장 쉬운 걸로 you go to school tomorrow.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이 어제도 학교 갔고 오늘도 학교 갔고 내일도 학교 가겠죠. 그쵸? 근데 여기에다가 조동사를 딱 써요. 만약에 조동사 you you can 혹은 넌 학교 갈 수 있다. 요거 그리고 you must 넌 학교 가야 한다. 그리고 you might, you should를 넣는 순간 동사가 약간 힘을 뺏겨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너는 내일 학교 간다가 너는 내일 학교 갈 수 있어. 그럼 뭐 오늘은 못 갔단 얘기예요? You must school. 넌 내일 학교 가야 해. 그럼 오늘은 안 갔단 얘기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동사를 넣느냐 안 넣느냐로 이제 영어의 그 의미가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조동사 부분 들어갔을 때 해석이 조금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명확한 거, 구조화된 사실은 현재형을 쓴다. 근데 이제 현재 진행형은 잠정적 현상인데, 그러니까 지금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현재 진행 시제는 지금 일어나는 거,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거, 그리고 지금 진행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진행되거나 변화되는 거. 그러고 이제 아마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요. 요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 진행 시제라는 것이 이 미래의 뉘앙스가 있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걸로 보면 되고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지금 저녁 먹고 있다예요. 그러면 지금이란 이 시간,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죠? 우리는 밥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녁을 먹고 있다 지금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We are having dinner now 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녁 먹는다 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어제도 저녁 먹었고 오늘도 저녁 먹는 우리의 습관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두 개로 요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 시제를 이제 이해를 하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we have dinner는 구조화된 거죠. We have dinner at 7. 그러면 우리 7시에 저녁 먹는다. 예요. 그러면 어제 7시에도 저녁 먹었고 오늘 7시에도 저녁 먹고 내일 7시에도 저녁을 먹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지금이 7시고 지금 우리가 저녁을 먹고 있어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에 이제 포커싱을 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을 꺼도 되겠냐? 나는 안 보고 있다예요. 그럼 TV가 켜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 TV가 켜져 있는 그 일정 기간 동안에 나는 TV를 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현재 진행 시제로 표현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꺼도 되겠냐라고 하면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뭐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그걸 안 보고 있다. 이게 핵심이니까. 나는 보고 있지 않다, 그것을. 지금 이 순간 나는 보고 있지 않다. 그러면 I'm not watching it. 이렇게 되는 거죠. I'm not watching it. 이렇게 됩니다.
You can turn off the television. I'm not watching it.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물은 섭씨 100도에서 끓는다. 물론 물이 무조건 섭씨 100도에서 끓지는 않습니다. 이게 위도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중력의 영향에 의해서 뭐 산에서는 뭐 어떻게 되고 아래에서는 어떻게 되고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그냥 우리가 딱 찍어 놓은, 어제도 물은 100도씨에서 끓었을 거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그럼 이거는 현재형으로 쓸까요? 현재 진행형으로 쓸까요? 현재형으로 쓰죠. 얘는 어제 또 100도씨에서 끓고 오늘도 100도씨에서 끓어서 내일도 끓으니까, 과거에서 시작된 게 현재를 두루 걸쳐서 미래까지 적용이 되는 완전 사실, 패턴, 구조화된 사실. 자, 그러면 물은 끓는다 100도씨에서. 그 영어로 하면 water boils at 100 degree Celsius.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달라요. 얘는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는 사실로 주전자가 지금 끓고 있어요. 내 눈에서 주전자가 지금 이 순간에 끓고 있다. 이거는 현재형으로 쓸까요? 현재 진행형으로 쓸까요? 현재 진행형으로 쓰겠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그럼 주전자는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어서 주전자는 끓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The kettle is boiling. 그다음에 차 끓여 드릴까요? 그러면 shall I make tea? 이거죠. shall 나왔습니다. shall 조동사 shall. 내가 끓여주겠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the kettle's boiling. Shall I make tea?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환상적인 작은 호텔에서 지내고 있다예요. 지금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환상적인 작은 호텔에서 지내고 있다라는 현재 진행형으로 이 문장을 표현을 하면, 나는 지내고 있다 하면 나는 지내고 있다, I'm staying, 그리고 작은 호텔, 환상적인 작은 호텔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m staying in a fantastic little hotel.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의 전치사는 at을 쓰셔도 되고 in을 쓰셔도 돼요. 사실은 이거는 이 호텔을 내가 이렇게 in을 쓰면 이 호텔에 들어가 있는 나를 생각하고 in을 쓰는 거고, at을 쓰면 호텔 밖에서 그 호텔을 바라보면서 말을 할 때 이제 at을 쓰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전치사 공부하실 때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시제는 어떤 것들이 진행하거나 변화되고 있을 때, 사실 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곰돌이가 어떻게 지내?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니? 그러면 영어로 하면 네, how's it going? 이라고 하니까 좋아지고 있대요. 지금 변하고 있죠? 좋아지고 있대요. 좋아가 아니라 좋아지고 있대요. 그럼 이거를 영어로 하면 It's going good. 이렇게 되는 거죠. It's going goo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How's it going? It's going good.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변화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집값이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역시나 현재 진행형으로 써줘야 돼서, 그러면은 집값은 집값. 그러니까 house 값, price가 오르고 있다. 현재 진행으로 표현을 하면 house prices are going up agai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 값이 올랐다가 아니라 오르고 있다. 변화되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건 우리는 가깝다가 아니라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이 관계가 변하고 진행하는 걸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도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써주는데 우리는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면은 영어로 하면 We are getting close. 나는 느낄 수 있어. I can feel it. 이렇게 됩니다. Now we are getting close. I can feel it.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조금 중요합니다. 이 현재 진행형이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현재 진행형은 시간과 장소가 정해졌어요. 이미 정해졌어요. 정해진 개인 일정입니다. 누굴 만나거나 어딜 가거나 뭐 그런 거, 일정, 약속, 그리고 확정된 계획. 완전 다 그러니까 정해진 일정과 계획이에요. 개인의 계획. 그런 것들은 현재 진행형으로 씁니다. 자, 현재 진행형이라는 건 제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내 말이 길어져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이 예를 들어 뭐 8시 50분이면 8시 50분에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말을 하다 보니까는 9시 10시가 됐죠. 그러면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말을 함과 동시에 시간은 앞으로 흐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내가 시작한 내가 이 말을 하기 시작한 그 시점에서 최대한 갈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미래의 일까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진행이 되기 때문이에요. 진행이. 시간과 함께 이 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의 이야기를 얘기를 해주는데 현재 진행형으로 언제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끊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진행 시제로 미래를 표현하게 된 거는 지금 현재에서 조금 앞의 미래, 뭐 내일 아침이 됐거나 뭐 다음 주 월요일이 됐거나 이렇게 뭐 조금 뭐 좀 더 가면 뭐 다음 주 정도 이렇게 아주 조금 앞에 미래인데 완전 정해져 있어야 돼요. 완전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런 일에 대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좀 제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목요일 날은 그래머지 그리고 금요일 날은 발라드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끝났기 때문에 안 해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일정화 딱딱딱 됐죠. 그럼 이렇게 표현할 때 나는 목요일 아침에는 그래머지 공부하고 금요일 아침에는 발라단 공부해 라는 거는 현재형으로 쓸까요? 현재 진행형으로 쓸까요? 현재형으로 쓰겠죠? 네. I study 그래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Thursday morning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오늘이 금요일이고 일요일 날 내가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형으로 커버가 되는 미래예요. 가까운 미래. 근데 일요일 날 친구를 만나는 거는 완전 정해져 있어요.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얘를 만난다. 완전 픽스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현재 진행형으로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예를 들어 요거예요. 요거. 내가 그녀를 토요일 날 만날 거래요. 근데 토요일 날 만나는 거가 정해져 있어요. 그쵸? 토요일 날 만나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현재형으로 쓴다. 그럼 이거는 어제도 그 시간에 만났고 오늘도 그 시간에 만났고 내일도 그 시간에 만나게 되는 거죠. 내가 여기에다가
조동사를 쓰는 순간 만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나는 만날 거다. 그녀를 토요일에. 이걸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I I'm seeing her on Saturda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그녀를 만난다라는 게 내 개인 일정으로 확실히 딱 박혀 있을 때는 현재 진행형으로 쓴다. 여기에다가 I will see 라고 하는 순간 만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I see her on Saturday 이러면 이거는 토요일마다 만나는 건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여기 얘를 I see her on Saturday 그 다음에 I'm singing her on Saturday 그 다음에 I will see her on Saturday 이렇게 세 개를 비교를 하시면서 아, I see her on Saturday 현재형으로 쓰면 토요일마다 그녀를 보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I will see her on Saturday 그러면 만날 거라는 건데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저녁에 뭐 먹어요?예요. 자, 오늘 지금이 5시예요. 이제 저녁을 7시에 먹는 거는 2시간 있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미래에 완전히 정해진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녁이라는 메뉴에 대해서 확정된 메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먹냐 저녁으로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를 영어로 하면 What are we having for dinne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예를 들어 지금 요거를 딱 보고 우리는 저녁으로 무엇을 먹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렇게 그냥 그러니까는 뭐 다 아는 내용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자칫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전에 알고 있으셨던 걸 해석을 하게 되면 저녁으로 무엇을 먹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앞뒤로 문맥으로 따졌을 때 뭔가 이상한데 그러면은 아, 얘가 저녁 메뉴를 물어보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내년에 프랑스 여행을 갈 거다예요. 그럼 얘는 정해졌어요. 우리 내년에 프랑스 여행 가는 거 완전히 정해졌어요. 날짜도 정해졌고 숙소도 정해졌고 다 정해졌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가 정해졌어요. 그리고 나의 개인 일정이에요. 확정된 계획이에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형으로 쓴다. 그럼 우리는 여행한다. 현재 진행형으로 하면 We are traveling around France next year. 이렇게 되죠. next year는 너무 먼 거 아니에요? 근데 멀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간과 장소가 완전 정해진 나의 일정 계획이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여기 이 상태에서 will로 바꿨었다. We will travel. 그러면은 will이란 조동사가 들어가는 순간 내년에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나 갈 거야 이런 상태인 거예요. 얘네들이 하나도 정해져 있지가 않은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트래블링 네, 이거는 그냥 현재형보다 이게 더 나을 것 같고 네, 이제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가 완전 딱 정해지고 나의 개인 일정 계획은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네. 그럼 우리 여행하고 있네. 그러고서 next year, 내년에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금 네, 이렇게 살짝 이렇게
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시제는 미래, 이게 현재 진행 시제는 조금 앞에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살짝 앞에 있는 그런 미래에 해야 할 것을 명령하거나 혹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을 거절할 때 되게 많이 씁니다. 요것도 예를 들어 어떤 책에서 보시거나 그 미드 같은 데서 만약에 자막으로 보신다면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 상황의 그런 문장 내용이에요. 자, 그치만 입고 학교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너는 아니다. 입고 가는 거 아니다. 그 치마 입고 가는 거 아니다. 학교에. 어떻게 할까요? You are not wearing that skirt to school. 이거죠. 근데 얘를 그냥 한번 직역을 해보세요. 너는 그 스커트 입고 학교에 가지 않는 중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되게 중요한 현재 진행의 의미입니다. 지금 입고 있지 않는다가 아니라 입고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바로 있는 미래에 대해서 명령하는 거. 그래서 근데 사실 이거는 책은 만약에 책을 읽으실 때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영화나 그런 미드 같은 데서 어투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You're not wearing that skirt to school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혼내는 어투로 이야기를 해주면 아 입고 가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따끔하게 혼내는 이제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이실 수가 있지만 책으로 만약에 글로 읽으셨다면 충분히 해석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 입고 가지 않는 중이다. 뭔가 이상하면 아 가지 말라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거.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이거 막 빨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해요? 좀 제가 사진을 조금 너무 한 거를 좀 뽑았나? 네. 자, 나는 네 양말 빨지 않을 거다예요. 그럼 거절하는 거잖아요. 어우, 빨지 않을 거다. 지금 그거니까 그럼 나는 빨지 않을 거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너의 양말을. I'm not washing your socks. 이렇게 되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도 예를 들어 책에서 나는 너의 양말을 빨고 있지 않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란 얘기예요. 근데 나는 너의 양말을 빨고 있지가 않아. 뭔가 이상해. 앞뒤로 왜 갑자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 현재 진행 시제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혹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맞아요. 그쵸? 맞죠? 바로 앞에 빨지 않을 거다라는 거. 그런데 거절하는 뉘앙스죠.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요거는 아마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나 어떤 영화나 그런 거 보실 때 자막을 봐도 이해가 안 된다. 저거는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시제로 해석을 했거나 현재 진행 시제로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일단 미래 그런데 미래도 좀 이상해 그러면 명령하거나 거절하는 걸로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거입니다. 이제 요거인데요. 이제 be going to가 나왔어요. 아까 현재 진행 시제는 확정됐잖아요. 확정된 거. 시간과 장소가 확정됐어요. 그리고 개인 일정이요. 개인 일정. 그리고 완전 픽스된 거예요. 딱. 그런데 이제 비고인트는 거기에서 한 발 뒤로 뺀 거예요. 확정되지가 않았어요. 일단 완전 확정된 거 개인 일정 시간 장소까지 확 돼서 바로 앞에 정확하게 현재 진행형으로 쭉 끌고 갈 수 있는 나의 개인 일정은 현재 진행 시제로 쓰는데 그거에서 살짝 뒤로 뺀 것이 이제 미래 비고잉 투입니다. 당연하죠. 지금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금요일 날 오후 9시에요. 내가 내일 잡아놓은 일정은 완전 픽스가 됐기 때문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의도, 이렇게 하겠다. 목적,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be going to로 쓰고 근거가 있다면 확신으로 해서 be going to를 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는 누가 점심 요리해? 예요. 이 말은 누가 점심을 요리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하냐? 그러면 이거는 정해진 걸 물어보는 걸까요? 정하자라는 걸까요? 정해진 걸 물어보자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정해진 누구냐, 정해진 요리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누가 점심 요리해라고 정해진 사람이 누구야라고 확인하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who's cooking lunch가 되는 거죠. 이거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썼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딱 해석을 하면 누가 점심 요리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앞뒤 문맥으로 갑자기 뜬금없이 점심 요리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도 바로 앞에 정해진 거, 이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하자라는 게 아니고. 근데 이거는 정하는 거예요. 누가 점심 요리할까? 이거는 지금 정하자라는 거잖아요. 결정하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얘기할까요? be going to를 써서 who's going to cook lunch 이렇게 됩니다. Who's going to cook lunch? 네. 근데 얘도 사실은 제가 이거는 그래머지 때 말씀은 안 드렸었던 건데 이 be going to에도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자 이거 보세요. 이거 is cooking이잖아요. 혹시 be going to 요거 투부정사는 전치사 to에서 만들어졌고 전치사 to라는 것은 미래의 어떤 그러니까 목적지 목표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치사 to 뒤에 나오는 것은 어떤 목표가 되는 거고 그 의미에서 나온 투부정사가 그래서 투부정사 뒤에는 어떤 미래에 할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그때 그래머지 할 때 원 투부정사, 뭐 드림 투부정사, 호프 투부정사에서 미래에 뭐 계획하거나 어떤 원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투부정사를 쓴다. 이렇게 됐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부정사가 쓰였다라는 것 자체가 미래의 뉘앙스고 그 미래를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어, 미래의 뉘앙스를 나타내는 거가 되는 거지. 이 be going to 자체가 이 to 뒤에 나온 것이 미래의 내용입니다. 미래. 투부정사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미래의 요것을 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뉘앙스여서 무엇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want to, plan to처럼 그 뒤에 나오는 그 to는 미래 뉘앙스, 미래 할 것. 그래서 여기에 이게 to가 나온 것도 그거와 같은 겁니다. 투부정사, 동사 뒤에 투부정사 나오는 거. 그거 그래머지에서 저번 했던 거 이제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저 구름이 보여 비가 오겠다예요. 이거는 이 구름을 딱 보면 지금 무슨 구름이에요? 비구름이죠. 비구름, 먹구름. 그럼 이거는 비가 온다라는 표시를 해주는 거잖아요. 비가 온다라는 거를 지금 나타내는 거긴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겠다라고 할 때는 뭘 써준다? It's going to rain이 됩니다.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비가 오니까
비구름이 이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It's going to rain. 그래서 이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미래의 뉘앙스. 그래서 want 동사, want, hope, dream 이런 것들 뒤에는 투부정사가 나왔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미래를 것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진행형에서 한 발 더 빠진 게 be going to라고 보시면 돼요. be going to. 자, 그러면은 아마 요거 보면 더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사슴인가? 네. 이 사슴이 앞에 눈에 보이고 있죠. 지금 이것만 딱 보면 충돌하겠죠. 근거가 있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조심해 충돌할 거야 라는 거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충돌할 거야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It's going to crash 이렇게 되는 거죠. We are going to crash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충돌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해요. 이제 그거예요. 살짝 뒤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진행형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쓰면 확실히 충돌하는 건데 to crash니까 이제 그렇게 쓴 거고요. 요거는 보면 이 사람이 난폭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이 100% 차 사고를 내서 충돌을 하지는 않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뭘 써주냐면 he will crash 라고 합니다. he will crash. 그래서 한 발, be going to에서 한 발 더 빠진 미래, 한 발 더 멀어진 미래, 한 발 더 불확실한 미래를 이야기할 때는 will을 씁니다. will. be going to 가까운 미래에 확실히 일어날 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 개인 일정. 근데 이것도 당연한 게 개인 일정이나 돼야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확실한 계획이 되겠죠. 내 일정이나 그러지 다른 사람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현재 진행형. 그런 다음에 그 상태에서 확정된 미래가 아닌 거는 그렇지만은 결정하고 이제 목표로 하는 거는 be going to. 확정되지 않고 알 수 없는 미래는 will 이렇게 됩니다. 현재 진행형 be going to wil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멀어진다. 확실성에서 점점 멀어진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형에서 뒤로 멀어지면 과거, 앞으로 멀어지면 미래니까 과거로 멀어지든 미래로 멀어지든 시간상 거리는 확실성의 거리. 그래서 강한 확신, 약한 확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현재 완료 시제는 이렇게 보면 현재 완료 시제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미 지금 어려운 건 다 겪으셨어요. 이제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연관된 요게 포인트고요. 연관된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에도 내 안에 있는 거일 때는 이제 현재 완료형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며칠 전에. 그럼 부러졌다.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부러져서 휴가를 못 간다라는 건 며칠 전에 부러진 다리 때문에 휴가를 못 가는 게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다리가 부러진 거를 이 다리가 부러진 상태가 현재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I have broken my leg 이렇게 됩니다. 과거에 broken 다친 다리가 현재까지 이어져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부러진 다리가 며칠 전에 부러져서 이미 나섰으면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나에게 부러진 다리가 없다면 이거는 그냥 I broke my leg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도 부러진 다리 때문에 휴가까지 못 가게 되면 I have broke my leg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난 미국을 많이 여행했다라는 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진 나의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I traveled in America a lo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입니다. 나는 손가락을 배웠다예요. 그러면 나는 손가락을 배웠는데 배웠다. 그래서 지금 다 아물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과거의 그 상태가 현재까지 적용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have PP 형태를 쓴다. 그럼 이거를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I have cut my finger. 이렇게 되죠. I have cut my finger. 그래서 have cut 연결된 거죠. 현재와 과거형이 연결된 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 이것도 나는 그것들을 다 읽었다예요. 나는 책을 다 읽었어요. 과거에 책을 읽어서 그 내용을 알죠. 물론 일부는 까먹었지만 그 읽었다라는 그 결과는 뭐 10년이 지나든 어쨌든 그거는 사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읽었다라고 할 때 이걸 현재 완료 형태로 만들면 I have read 이렇게 되죠. I have read. 그리고 너는 읽었니? Have you read?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너의 삶에서 이 책이 있니? 연결되어 있니? 이제 그런 뉘앙스여서요. Have you read this one?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슬슬 눈들이 감기시고 졸리시고 조금 되게 많아요. 아니요. 거의 끝났습니다. 자, 이것도 나는 오전 내내 아팠다라는 얘기야. 그 오전 내내 아팠던 그것이 지금도 이렇게 나랑 같이 있다. 나랑 같이 있다. 라고 할 때 현재 진행형으로 씁니다. 그러면 나는 아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도 좀 아파요. 그러면 요렇게 쓰면 I have been sick. 이렇게 됩니다. I have been sick all the morning. 그래서 요거 이제 과거형으로 쓰는지 현재형으로 쓰는지 딱 모를 때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그게 지금도 나한테 있으면 현재 완료형으로 쓰는데 그래서 이게 어렵기는 해요. 우리는 그냥 우리말은 현재 완료 시제와 과거형을 그렇게 구별하진 않아요. 나는 TV 봤다. 그냥 이렇게 해요. 그럼 그 TV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느 시점에 내가 본 거기 때문에 I've watched it 이런 식으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항상 현재 기준, 무조건 현재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 현재를 두루 포함하고 있느냐, 현재와 관련이 있느냐, 현재와 관련이 없느냐,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영어는 그렇습니다. 영어는. 그래서 특히나 영작 같은 거 하실 때 특히 요런 그래서 이 글 에세이 같은 거 쓸 때 이 동사의 요 시제 부분을 되게 많이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과거를 쓰느냐, 현재 완료를 쓰느냐, 현재를 쓰느냐 이제 그게 애매하긴 하죠. 네,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전에 만난 적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 전부터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순간까지 한번 나에게 그런 경험이 있었나? 이제 그런 뉘앙스여서 이것도 역시나 we've met befor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I'm sure we've met before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나는 편지 5통을 썼다예요. 그러면 이 편지 5통을 쓴 이 행동은 지금 내가 갖고 있어요. 이 동작은 내가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동작을 지금 한 건 아니고
좀 전부터 해왔는데 5통 쓴 거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현재 완료 시제를 써서 이렇게 되죠. I've written 5 letters since lunchtime.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예를 들어 얘를 그냥 have written이라고 안 하고 과거형으로 5통 썼다 그러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딱 이랬을 때는 이제 과거형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를 두루 걸쳐서 가는 건지 과거에서 현재를 두루 걸쳐서 미래를까지도 확실히 패턴화된 거 구조화된 거면 현재형.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진행으로 가까운 미래면은 현재 진행형.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 거면은 현재 완료형. 이렇게 되어서 이게 이해가 됐다가 안 됐다, 됐다가 안 됐다 하지만 요거를 딱 기억을 하시고 헷갈릴 때 여기에서 출발하시면 웬간한 건 다 해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나는 그를 몇 년 동안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몇 년 동안이라는 것은 지금 내 이 현재와 연결이 돼서 앞이 아니라 뒤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현재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 역시나 현재 완료 형태로 써서 I've known him for years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요거가 이제 조금 요거인데요. 현재 완료로 쓰느냐 아니면 과거 시제 이거 완료가 아니라 현재 완료. 이거 잠시만요. 현재 완료로 쓰느냐 아니면 과거 시제로 쓰느냐인데요. 잠시만요. 거의 다 했어요. 그는 다리 다쳤다예요. 그는 다리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도 다쳤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현재 완료 형태로 써서 he has hurt his leg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has는 현재요. hurt는 얘는 이제 PP 형태니까 현재와 과거가 연결된 거예요. 이 형태만 봐도 현재와 과거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리가 다친 과거에 hurt, 과거형이죠. PP 형태잖아요. 여기가. 이 PP 형태, 과거에 다친 게 has까지 연결해. has 현재형까지 이 현재까지 이 hurt의 상태가 쭉 가지고 있는 형태가 돼서 뭐 연결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이 과거에 다친 이 상태를 have 지금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서 왜 have 동사는 가지다란 동사잖아요. 되게 강한 동사였어요. 삼형식 동사. 그래서 have 뒤에는 목적어 명사가 나오고 그 명사를 아주 확실히 자기 걸로 갖잖아요. have 동사가. 이 현재 완료, 사실은 현재 완료, 이거를 그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완료인 시제도 과거 시제를 현재 have가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끌고 간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연결된다. 과거의 이 목적어가 된 이 과거의 이 상태를 해부한다. 그래서 현재 완료가 돼서 현재에도 아프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어떤 게 더 이해가 되시는데 편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have로 먼저 딱 얘기를 해주고 그 과거의 일이 나한테 가지고 있으면 have 뒤에 PP 형태를 붙여서 말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현재 완료 시제를 딱 쓸 때는 뭘 생각하냐면 우리는 일단 과거로 갑니다. 과거로 가서
과거로 가서 그것이 현재까지 이루어졌어. 그러면 have pp니까는 I have 읽었는데 pp 형태니까 I have read 막 이렇게 가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he 가지고 있다 I have 그 다음에 과거로 가서 이렇게 걔를 끌어주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생각해서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하시면 조금 재밌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지난주에 다리를 다쳤는데 지금 보니까는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친 게 have 가지고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거기서 끝났어요. 그럼 이거는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쳤다. He hurt his leg last year. 그러니까 여기는 has, 이 have, hurt 과거형으로 툭 끊었고 have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까지 가져가는 게 없기 때문에 현재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he hurt his leg last year, last week 이렇게 됩니다. 현재 완료 진행은 뭐 어떤 현상이 과거에 시작돼 현재까지 계속돼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 진행 현재 진행형이랑 같은 거예요. 현재 진행형. 아까 현재 진행형도 지금 이 현재에서 조금 앞에까지 걔가 적용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It's been raining all da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가지고 있는 거죠. has 가지고 있는데 현재 과거에 비가 내렸던 게 현재까지 진행이 되는데 조금 더 가는 거니까 미래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 같은 거는 근데 이건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It's raining all day. It's raining all day. It's going to rain all day. It's been raining all day. 이 세 가지가 딱 나와 있으면 이제는 이 뉘앙스를 아실 거예요. 네, 이거는 제가 나중에 퀴즈 내봐야지. 네, 자, 그 다음에 나는 1월부터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다예요. 그럼 1월, 지금은 10월 달이니까 1월은 과거죠. 그쵸? 과거에 이 새로 일을 한 것을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고 지금 1월부터 일을 시작했으니까 조금 있다가도 하겠죠. 어쨌든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I've been doing a new job since January 이렇게 됩니다. 자, 드디어 과거인데 조금만 참아주세요. 다 있어요. 자, 과거는 과거에 일어난 일, 사건을 얘기한다. 현재에 알 수 없다. 현재에 그가 어젯밤에 창문을 깼어요. 이 깬 창문이 이 문장만 봐서는 다시 창문을 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일단 그냥 깼어요. 끝. 현재랑 연결돼서는 알 수도 없고 알 수 없다가 정답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he broke a window last night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찰은 속도 위반으로 나를 세웠다예요. 그러면 경찰은 세웠다. 과거에 세웠다. 속도 위반으로. 경찰은 세웠다. The police stopped me for speeding. 이건데 경찰이 세운 거는 예를 들어 어저께 속도 위반으로 내가 잡혔으면 어저께 잡히고 끝난 거죠.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쵸? 그래서 그냥 단순한 과거 형태로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도 난 며칠 전에 시내에서 그녀를 봤다예요. 봤어. 땡. 이거죠. 그냥 봤어. 그리고 끝. 그래서 이것도 그럼 이건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나는 그녀를 봤다. 시내에서 며칠 전에. I saw her in town a few days ago. 자, 이렇게 돼서 아마도 요거를 문장 영어로 한번 해볼까 했을 때 아마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쵸? 여기까지는 다 하실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여기 딱 이렇게 I saw her까지 혹은 in town까지 요건 좀 어렵긴 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게 이런 것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래머지. 네. 그다음에
이거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야. 과거에 없다. 그게 나 혼내니까. 그러면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잖아요. 나는 하지 않았다예요. 과거에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그 어떻게 할까요? I didn't do anything wrong. 이렇게 됩니다. I didn't do anything wrong. 그 다음에 휴가 때 날씨 좋았어. 휴가라는 것은 갔다 왔고 과거의 일이죠. 그러니까 얘도 과거 형태로 써야지고 날씨가 좋았냐라는 건 또 그때 그 과거에 좋았냐기 때문에 날씨 좋았어? 과거용으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 was the weather good? 이거죠? Was the weather good? 그 다음에 when you were on vacatio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 과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요거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거는. 과거 진행 시점이 과거 진행은 특정한 과거 기간에 진행 중인 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런데 특정한 거, 어쨌든 진행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간이 이렇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왜 현재 진행 시제가 미래를 나타내도 막 이렇게 먼 미래가 아니라 딱 이렇게 짧은 미래였잖아요. 그래서 짧고 일시적인 행동이나 상황을 나타낼 때 작년 이맘때, 작년이 아니라 작년에 이맘때 나는 뉴욕에 살고 있었다예요. 요맘때 짧은 기간의 일시적인 행동과 상황일 때는 현재 진행으로 쓰니까 그러면 요거는 요 작년 요맘때는라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나는 뉴욕에 살고 있었다. 요거만 영어로 하면 I'm living in New York 이렇게 되죠. I was living in New York. 그리고 작년 이맘때니까 this time last year 이렇게 되고요. 작년 이맘때면 last year this time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영어는 작은 곳에서 시작해서 큰 곳으로 가. 주소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주소. 우리나라는 서울특별시 무슨 구 무슨 동인데 영어는 유닛 넘버 그 다음에 아파트먼트, 그 다음에 주, 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것에서 큰 걸로 가게 되니까 this time last year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때 나는 아프리카를 여행하고 있었다. 그때 아주 짧은 그 과거의 그때 내가 그때 참 일시적으로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요거 나는 여행을 하고 있었다 아프리카 요거만 하면 I'm traveling, I was traveling to Africa. 그래서 at that time, I was traveling to Africa. 자, 이렇게 됩니다. 그때, 작년 이맘때, 되게 짧은 그 기간의 한 행동 혹은 상황, 그 짧은 기간. 자, 요거. 그가 도착했을 때 우리는 저녁을 먹고 있었어. 그가 도착했을 그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때 때마치 우리는 저녁을 먹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과거 진행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요거를. 그럼 우리는 먹고 있었다 저녁을. We were having dinner. 그러면 그가 도착했을 때니까 뭐뭐 했을 때 그가 도착했을 때 when he arrived, we were having dinn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특정한 짧은 어떤 기간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가 도착했을 그 포인트 되는 시간 그 타임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건 좀 다릅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우리는 저녁을 먹었어요. 먹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가 도착하고서 우리는 먹었다예요. 그러면은 이 도착하고서 먹은 게 과거에 연속적으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when he arrived, we had dinner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과거 시제와 함께 쓰일 때 과거 진행 시제가 배경이 되기도 한다. 배경.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내가 넷플릭스를 보는 동안 전화가 울렸다 해요.
어떤 게 배경이 될까요? 넷플릭스 보는 거? 아니면 전화 울린 거? 넷플릭스 보는 동안 전화가 울렸으니까 배경 상황은 넷플릭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과거 진행형으로 써줍니다. 그러면은 전화가 울렸다부터 만들어주니까 The phone rang while I was watching Netflix.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 배경.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볼게요. 저녁을 요리하다가 손을 대었다. 어떤 게 상황과 배경일까요? 요리하는 거, 손을 댄 거. 요리하는 거, 손을 댄 거. 요리하는 거. 그쵸? 요리하는 그 상황에서 손을 대은 거니까 요 부분을 과거 진행 시제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요리하는 동안에, 저녁을 요리하는 동안에 를 영어로 바꾸면 while I was cooking dinner. 이거 되죠? While I was cooking dinner. 그 앞에 결과적인 걸 먼저 딱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I burned my han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건 이거 혹시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Y를 앞으로 해도 되지 않아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래머지에서 몇 번 말씀드렸듯이 먼저 말하고 싶은 걸 먼저 말하면 돼요. 근데 언제 먼저 말하고 싶으냐? 중요한 거. 빨리 알려주고 싶은 거. 여기에서는 저녁을 하고 있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을 댄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I burned my hand 먼저 툭 얘기를 해주고 뒤에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바꿔서. 근데 이제 뉘앙스의 차이예요. 그때 상황의 차이.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정원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대요. 어떤 게 상황이나 배경일까요? 정원에서 일하던 거죠. 정원에서 일하던 상황이었어. 그런데 허리를 다쳤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역시나 정원에서 일하다가를 그 과거 진행 시제로 바꿔줘야 되니까 나는 내가 정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에 라고 해야 되니까 while I was working in the garden. I hurt my back.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또 이게 앞에다 줬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앞에다 말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과거 완료 시제는 과거보다 먼저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나 일을 나타낸다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집에 가고 없었다예요. 그러면 내가 도착하기 전에 그 사람이 이미 사라졌죠. 그러니까 도착한 게 과거니까 그 이전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완료된 거죠. 과거 되기 전에 완료된 거, 과거 시제 전에 완료된 거, 과거형 전에 완료된 거. 그것이 과거 완료 시제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문장을 만들어 보면 had잖아요. 과거예요. 과거에 이미 끝난 거. 그래서 when I arrived, he had already gone home. 이렇게 됩니다. 자, 끝나는데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지금